산방산을 등지고 화순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제주도 올레길 10코스. 20개의 올레 코스 중에서 경치 좋기로 입소문난 소위 요즘 뜨고 있는 길입니다. 해변과 오름, 숲과 산길을 한꺼번에 걸어볼 수 있는 곳이죠. 근데 또 헤맨 나름대로 또 볼 것도 많고, 뭐 어딜 보나 왼쪽 오른쪽 다 봐도 다 그림 같아서 괜찮았어요. 14.8km. 이 그림 같은 길 위에 새롭게 태어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풍광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 많이 해요. 와, 나 진짜 행복하구나 이거. 그래서 이제 커피가 조금 이제 여유가 될 때는 커피를 이제 탁 뽑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앉아서 잠깐 바다를 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걷고 싶어하는 길. 올레꾼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는 10코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듬성듬성 들어서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딴 세상으로 안내하는 듯한 돌담길이 예쁜 한 게스트하우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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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어디 계세요? 제가 사장님. 아, 사장님이세요? 네. 제주 게스트하우스의 사장님들은 대부분 30, 40대. 생긴 지 4년밖에 안 되는 올레길의 짧은 역사처럼 사장님들도 젊습니다. 여기가 게스트하우스. 네, 여기 이제 게스트분들 계시는 곳이세요. 오늘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오늘 저희 한 12분? 12분이나요? 12분, 네, 12분, 네. 12분이 다 들어갈 때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가 도미토리 형식이라 한 방에 이제 4분씩 주무시니까요. 그쵸, 가능하죠. 2층 침대가 놓여져 있으니까. 방은 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4인실인데 여기 욕실이 딸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방에서 뭐 일행들이 주무실 수도 있고 각각 혼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주무시는 공간이시고요. 네. 4분이. 네. 게스트하우스는 방이 아닌 침대를 빌리는 숙박시설. 욕실과 주방은 여행객들이 함께 사용합니다. 뭐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가능하세요. 여기 뭐 커피포트나 이런 거 있으니까. 게스트하우스 개념이 좀 틀리네요. 펜션하고 느낌이 완전 틀리네요. 그쵸. 그냥 펜션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독채로 통째로 쓸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인데 여기는 나만의 공간이기보다는 함께하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짜니까 세 분이 짜니까. 손님들이 아침 식사를 한다는 공간. 아늑한 분위기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여성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친해 보이시네요. 어제 저녁에 12시까지. 보통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여행한 거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져요. 다 여행이 좋아서 왔으니까. 오늘 만난 지 몇 시간 됐는데 지금? 어제 저녁에 한 10시? 하룻밤 만에 친해지게 됐다는 두 여성. 제주의 운치에 여행 왔다는 설레는 마음에 절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10코스) 중간에 위치한 다른 게스트하우스.
이곳에서 아침 식사 준비에 바쁜 손님을 만났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셨네요. 이렇게 써 있다. Are you related or friends? Yeah, we're friends. We met at the university back in Seoul, and now we're friends. But we're both from Mexico. Why are you here in Jeju? We heard it was a really nice place to visit, and it's really beautiful, and we wanted to come vacations. And if you ask people like what does it taste, they will all 국적과 나이,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없고 really. 처음 본 사람과도 친구가 되는 참 신기한 공간. How is it? 보니까 외국인 분도 계시는데 네, 여러 나라들 분들 오셨다 가시죠? 네, 다양하게 오셨어요. 덴마크 사람도 왔었고,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뭐, 아르헨티나, 브루나이, 멕시코. 알고 보니 국제적인 곳이네요. (10코스가) 끝나는 곳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이곳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창에 그려진 약도와 벽면을 가득 채운 안내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도를 타고 반대로 가서 요 월령해안 입구 여기서부터 요 협재까지만 걷는 거예요. 요 정도가 한 2시간 정도면 되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혼자 오신 분들 많이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주도 모르는데 뭐 어디 맛있다 이런 거 여쭤보고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디를 갔을 때 그 동네에 맛있는 맛집이 무엇이 있고 아픈데 약국이 어디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건데 사실 맨날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그리게 된 거고 이 마을 지도를 제주도에 있는 밀면이 꼬박 2년 동안 발품 팔아 여행 정보를 모았다는 사장님. 덕분에 이곳 손님들은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게스트하우스를 우리나라에 게스트하우스 있는 것도 몰랐었고 외국에서 다니면서 먼저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얻어먹겠다. 그런 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나둘 생기는 거 보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 사용 못하는 줄 알았었어요. 외국인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고 그런 문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10코스가 생기면서 길 따라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게스트하우스. 올레길을 찾는 나홀로 여행객들이 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마을 한가운데 덩그렇게 있는 이 게스트하우스의 사장님을 만난 건 골목길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길과 같이 달려요? 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시장 갔다 왔어요. 네. 자전거 타고요? 네네네. 우리 집 강아지 탐나예요. 탐나요? 네네. 아이고 탐나 힘들어. 어떡해. 엄마 물 많이 줄게.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늘 탐나와 함께 외출한다는 사장님. 집을 비워두고 나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 집 항상 그래요. 제주도 되게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탐나랑 같이 운동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거나 집 항상 문 열고 있어요. 지금 게스트하우스 하게 3년째인데요. 문 항상 열고 나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는 제주도 사는 거 되게 마음 편해요. 네. 원래 그럼 서울 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외국 사람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네. 말레이시아 분이세요? 네네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행길에 우연히 들렀던 제주에 반해 아예 이곳에서 눌러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제주도 살고 싶어요. 왜냐면 느낌 되게 좋잖아요. 평화롭게. 왜냐면 서울에서 아무래도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차도 많고 그 공기도 안 좋고 제주도는 되게 좋아요. 공기도 좋고 차도 많이 없고 건물도 없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자연이랑 가까이 살고 싶은 사람에서 살고 싶으면 그래야 제주도에서 사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야, 일어나 엄마 손 들어줄게. 1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좋다는 곳은 다 다녀봤다는 사장님. 그런데 제주만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탐나와 제주를 제2의 고향 삼아 살고 있습니다. 손님 맞이에 게스트하우스가 바빠지는 시간. 그런데 이곳은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오후 내내 뚝딱뚝딱. 전기톱까지 동원했네요. 지금 또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고 계세요? 예, 우리 딸내미들 저기 그림 그리는 책상, 그림 책상, 공부 책상. 이런 것도 직접 만드세요? 네. 만드는 재주가 있나 봐요. 되더라고요,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얻은 두 딸. 딸들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직접 만드신답니다. 제주에 내려와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살겠다 결심한 것도 바로 두 딸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분당했을 때도 장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끝나는 시간은 되게 늦었었어요. 11시? 근데 어쨌든 여기보다는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속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생활 자체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애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하다가 그게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게 스트레스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애들하고 못 논다 이러는 게. 그러니까 커가는 과정 중에 한 과정 예를 들어서 애들이 갑자기 뒤집었다든가 뭐 이렇게 기기 시작한다 이런 걸 그런 과정을 못 본다는 거가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을 놓치진 않아요. 애들이 뭐 했다 그러면 얼른 쫓아가서 다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쌍둥이 딸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는 사장님. 가은아 인사해봐. 이거 안녕해봐. 강희도. 이거 보고 안녕하세요 해야지. 빠이빠이 하면서. 엄마 밥 못 먹겠어. 알았어. 들어가자. 가은아, 아빠 이제 책상 만들었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산다는 건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게스트하우스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들이닥친 단체 손님. 다큐멘터리 사람이다.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 며칠째예요? 첫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이게 3일이 뭐야? 72시간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찍는 거예요. 완전 재밌었는데. 우와, 내가 또 게스트하우스 알바 해봤지만 여기 좋은데? 이 일행은 친구들과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 제주 올레길로 여행을 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처음 와봤다는 친구. 이 유별난 숙소가 재미있기만 한 모양이네요. 어때요? 되게 신기한데요? 게스트하우스 처음 오신 거예요? 네, 게스트하우스 처음 왔어요. 어떻게 소리 막 난다. 어때요? 이 공간 보니까. 공간이요? 좋네요. 너무 좋다. 젊은이들이 친구들을 한데 모아 제주 올레로 여행을 온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하려는 일이 아이들이 너무 꿈이 없어서 꿈꾸는 세상을 만들자예요. 그래서 일종의 1단계로 사업의 1단계로 캠프 형식의 체험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 위해서 주변의 지인들과 같이 온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청춘들. 즐겁게 보내는 시간만큼 재미있는 체험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쉬는 여행객들 틈에 꾹꾹 눌러 손글씨를 쓰는 한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엄마 아빠한테 엽서를 쓰고 있는데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칼국수 먹고 송악산에 갔다 왔다 뭐 이런 내용. 요즘에는 엽서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뭔가 손으로 쓴 게 정말 다 기억이 나요. 손으로 쓴 거. 타자를 친 거는 금방 까먹어요. 물론 그 가속력이 있지만 금방 까먹어요. 제가 쓴 말도 제가 한 말도 다 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귀찮고 좀 힘들지만 손으로 쓰면 기억에 오래 남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오래 남기고 싶어 여행도 혼자 왔다는 여성. 이분에게 문득 묻고 싶어졌습니다. 여행을 하면 어떤 걸 좀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여행에서 어떤 걸 얻는다기보다는 내가 원래 있는 데에서 다른 데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있던 곳 있죠. 그 곳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좀 내가 여기 속해 있으면 나나 내가 속한 그룹, 뭐 속한 집단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을 때도 많고 그냥 이렇게 그냥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여행을 떠나오면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뭐 그런 것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한 걸음 벗어나 나를 찾아 떠나는 것. 여행은 어쩌면 그런 것이겠죠. 내내 구름이 낮게 깔렸던 어제와 달리 햇살 좋은 둘째 날 아침. 말레이시아에서 왔다는 사장님 손에는 빨랫감이 잔뜩입니다.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를? 네. 거의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우리 집 옛날에 그 건조기 살기 전에 제주도 날씨 진짜 여자 마음 같아요. 왜냐면 지금 빨래 다 끝났잖아요? 그걸 밖에서 말려요. 비 오면 다시 집에서 빼요. 이제 햇빛 잠깐 나왔다. 또 다시 해요. 그래서 하루 몇 번 갔다 왔다 하는 거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제주도 날씨는 진짜 여자 같아요. 마음이. 손님 이불까지 모두 가지고 나온 사장님. 이거 얼마 전에 이거를 그전까지는 바닥에 그냥 깔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빨래 건조대를 만들었어요. 한 며칠 전에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기. 근데 어떻게 이 카페 지붕에다가 이렇게? 여기 햇빛이 제일 잘 들어요. 너무 잘 듭니다. 참 무슨 영화 같아요. 이 바닷가 배경으로. 저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네요. 이곳에선 게스트하우스의 고된 일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느라 바쁜 게스트하우스들. 손님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평소와 별다를 것 없는 아침.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들뜹니다.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여느 때 일어나던 아침하고는 좀 느낌이 틀려요? 여느 때요? 네, 보통 생활하시면서 일어났던 아침하고 그냥 좀 여기 여행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밥 먹으러 일어나고 좀 그런 좀 뭐랄까요? 일을 하러 가는구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다들 이렇게 여행을 이제 하거나 일정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폭닥폭닥하고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준비하는 좀 그런 게 되게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바깥에 그런 소음들이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의 아침 소음이 즐겁다는 젊은이. 알고 보니 꿈이 작가네요. 여행은 자신의 감성을 깨우는 작업 중 하나랍니다. 지금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면 다들 막 친구들이 막 부럽다고 막 너처럼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는 뭐 그래도 밥 벌어 먹으면서 살고 그렇게 이렇게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여행 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름 삶을 꾸려간다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과연 어느 이렇게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부러워하니까. 정답 없는 인생길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답니다. 그래도 꿈을 향해 갈 거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단체로 우르르 몰려왔던 청춘들. 이번에도 우르르 모여 있습니다. 빨리 찍어. 빨리. 하나, 둘, 셋. 이 청년들이 만들 체험학교의 정신은 걷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걸어오면서 앞으로 걸어갈 길과 걸어온 길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 생각들로 이제 꿈꿔보자.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생각해보자. 이런 의도로 걷고 생각하고 꿈꾸자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인턴십, 해외 봉사 이런 스펙들만 다 쌓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20대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될 방향과 스토리다.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걷다 험한 파도를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힘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길을 걷다 보면 때론 이렇게 꽃길도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청춘들의 미래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햇빛 냄새 좋은 날, 사장님은 아들과 함께 마당으로 소풍을 나왔습니다. 배가 나와도 안 됐네. 그래? 한번 읽으면 돼. 제주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대부분이 그렇듯 고향을 떠나 제주도에서 살기로 결심했다는 가족.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떠세요?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좋아요. 일단은 와이프한테도 들었겠지만 제주도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희는 같이 살고 싶어서 내려온 거라서요. 얘하고 얘 엄마하고 좋아요. 그래서 별다른 그런 거 없고. 처음 여기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걱정도 많이 했죠. 내려올 때 이제 와이프도 잘 다니던 직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내려온 거니까. 처음엔 저는 반대했어요. 연고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랬는데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주변 분들도 다 좋으시고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놀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 집 이야기도 해주고 막 그러세요. 서울에서는 주말 부부였다는 가족.
이곳에선 세 식구가 함께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후회한 적은 없고요. 가끔은 위가 그리울 때는 있죠. 뭐 친구가 생각난다거나 부모님 뭐 뵙고 싶고 이럴 때는. 근데 아직까지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시간이 좀 없을 때는 그냥 제가 스스로 좀 지칠 때는 있죠. 근데 그럴 때면 좀 스스로 조절하려고 해서 뭐 좀 숲길도 걷고, 아니면 여기가 제주도에서도 시 쪽은 아니니까 시에 나가서 뭐 한번 영화도 보고 그러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어떤 걸 많이 얻으셨어요? 여기 와서 얻은 게 있다면 일단 마음가짐이 위에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위에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 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불평,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예전이랑 지금이 좀 인상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하룻밤 묵어가시는 그런 숙박 공간이기보다는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인연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공간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뭐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정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연. 손님과 주인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소중한 만남들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손글씨를 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메일이나 다들 문자 메시지 휴대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글씨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상당히 저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정성과 관심이 없으면 정말 부족한,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로서, 그러니까 이분의 정말 마음인 거죠. 편지 한 통이 아니라 받으면, 그쵸, 남편한테도 몇 번씩 보여주고, 아이한테도 읽어주고, 스텝 친구들한테도 주고, 손님들한테도 막 자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을 포기하고 제주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은 사장님을 사람 부자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제주의 또 하루가 깊어갑니다. 방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어렸던 한 친구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막판에 조금 길을 잘못 들어서 특목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회사, 진짜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너희는 뭐 학교의 이름을 빛내야 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특목고 나왔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진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거니까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그런 말만 3년 내도록 정말 듣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수능 못 치니까 저는 이제 정신적 혼란이 오고 그랬는데, 여행을 통해서 진짜 새로운 세상을 봤잖아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대학에 가는 대신 선택했던 세계 여행.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스펙보단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꿈도 없는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게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대학 가서 또 뭘 하겠는, 그냥 또 다른 길 이상하게 좀 파다 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행을 끝내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한 1년 안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1년 후에 가고 있을 그녀만의 새로운 길, 그 길을 응원합니다. 매주 주말 저녁이면 바비큐 파티를 한다는 게스트하우스.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에 퍼지면
분위기도 무르익어 갑니다. 그냥 다 같이 친구라는 입장으로, 여행자라는 입장으로 반갑습니다 해주죠. 뭐.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리모컨을 오늘이 생일인 손님을 위한 깜짝 파티. 생일 축하합니다. 오신 분들 한해서 1일 무료 숙박권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다 먹어야 돼요. 생일날 혼자 제주에 왔지만 외롭지 않은 여행입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네, 처음이죠. 낯선 사람들 만나면 제일 처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직장?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그쵸. 요즘에 그런 게 어려워요. 그냥 그런 거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일단 찾아오시면 다 마음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세상의 공식과 다르게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는 제주 게스트하우스만의 친구 사귀는 방법. 그 특별한 공식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통한다면 참 좋겠죠? 하루를 시작할 준비에 바쁠 시간. 아침 식사도 외출 준비도 미룬 채 게스트하우스에 남아있는 두 여성. 뭐 보고 계셨어요? LP판 너무 신기해서요. 네. 딴 데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있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제는 잘 볼 수 없는 LP판. CD는 원하면 이렇게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곡이 있으면 LP는 그렇지 못하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전 디지털보다 아날로그가 좋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다음 곡까지 들어야 되는, 다음 곡을 듣고 싶으면 전 곡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LP판의 특성, 어떤 느낌들인가요? 저 같아요. 좋아요.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유를 좀 가지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선택하고 택하고 하고 이러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리한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기계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요. LP판처럼 아날로그로 느리게 살아가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방법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에 나선 사장님. 서울에선 특별했던 이 일이 이곳에선 그냥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도 이 지금 산책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갖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살라고 내려온 건데. 이건 아는 지인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육지에서 분명히 살면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확실히 이제 일이 아예 없거나 만약에 있다고 해도 페이가 적으니까. 근데 그냥 그분은 이걸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페이가 적은 대신에 그 적은 부분을 이제 이런 여유라든지 자연 환경 그런 쪽에서 이제 오히려 더 충당을 해주고, 사실 더 많이 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제대로 더 부자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에게는
마음 먹고 와야 하는 여행지가 사장님의 산책 코스. 이 언덕은 사장님의 정원입니다. 서울에서와는 조금 다른 삶. 사장님은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을 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유를 하자면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제가 악착같이 뛰어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저보다 뒤에 오는 친구들은 헐떡이고 힘들어하지만 표정은 너무 밝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1등을 했지만 만족감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찌 보면 제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셋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억지스럽게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보면 이루어져 있고 제 손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2의 인생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1 인생보다? 성공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좀 짧은 것 같고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긴 해요. 오늘처럼 그냥 더 바라지도 않고 지금처럼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의 두 번째 인생이 늘 오늘 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10코스가 끝나는 곳. 그곳에 조금 특별한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촬영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리가 기다려. 여느 곳과 달리 아주머니 혼자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너무 좋아요. 아까워 이런 날은. 비가 올 때 막 손님들 오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못 다니면 내가 미안하고 괜히 미안해. 안타깝고. 어머님의 날씨는 뭐 정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일단 제주도 온 손님들이니까. 3년 전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다는 아주머니.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참 즐겁다고 하십니다. 오신 분들이 와서 마음을 좀 터놓고 가고 좀 즐거워져서 가면은 그게 그렇게 흐뭇하죠. 들을 때는 막 이렇게 좀 수심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거 보이거든요. 그래 와서 이제 막 여기서 여러 사람 모여갖고 얘기하고 막 뭐 진짜 뭐 맥주 한 잔씩들도 마시고 이래가지고 갈 때는 막 두 손을 이렇게 막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막 이러고 가면은 그보다 더 좋은 적은 없지. 내가 더 행복하지. 들을 때하고 같은 표정이 틀려가지고 나가면은 내가 더 행복하지.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좋은 일 했구나 하고. 진짜로 그래요. 좋은 일 했구나 싶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새로운 인생. 아주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곳.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는 사장님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긴 있어요. 저희도 제가 갖고 있는 걱정은 이제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떠나는 거가 당연시하다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그러면 뭐 쉽게 헤어지는 거를 뭐 이렇게 너무 잘 순응하게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사람이 헤어지는데 그게 상당히 슬픈 일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슬퍼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긴 해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고민스럽긴 해요. 이렇게 사람이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헤어지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다. 말로는 알려주긴 하는데 그걸 느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긴 해요. 오늘도 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네요. 짧은 만남이었어도 정을 나눈다면 헤어짐이 슬픈 일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들이 쌓여 추억이 된다면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언제나 따스하고 정겨운 곳으로 기억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냥 거기 다시 찾고 싶다라는 그런 곳, 그리고 다시 찾고 싶진 않으셔도 그래도 있을 때만큼은 정말 편안했다. 되게 그냥 따스한 느낌이었다. 그냥 외갓집 같은 그런 느낌? 올레꾼들에게는 그 휴식처가 되고 싶은 마음. 가보겠습니다. 제주 올레 10코스 게스트하우스에서의 따뜻했던 사흘. 수고하세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시작한 두 번째 인생. 그 인생길을 응원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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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